이건 답례품들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체크하고 회사에서 체크하고 PC방에서 체크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100% 응답자라면 100% 답례품 준다면 다시 재생성이 안 되는 경우. 그렇게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른 IP로 들어가면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방법은 있긴 한데 아예 모르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발송하고 회송은 받는데 그거죠. 이거 하고 제가 아예 다른 데 가서 체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끔 그러니까 아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를 강제로 끌어오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응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다. 이것은 다회 응답. 다중응답이라고도 하는데 다중응답하고 좀 다른데 이건 다회 응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장점은 뭐라고요? 조사원이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한계점이 없다. 그 다음에요. 표그램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조사가 가능하다. 단점은요. 대표성. 뭐라고요? 대표성.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이 응답했는지 알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게요.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요 뒷부분은 모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사 설문지를 보시게 되면, yes 하면 2-1, no 하면 3번을 가주세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3번, no 시켜놓고 2-1을 선택한 사람들이 꼭 계세요. 1%는 그런 논리적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남자들만 선정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 응답자들만 따로 보게끔 이렇게 구성이 가능해요. 웹조사에서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겠죠.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입력에 추가적인 인력이나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적용 영역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디나 다 쓸 수 있다. 광범위하게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짧은 기간뿐만 아니고 좀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인터넷 조사의 한계점을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조사의 한계점을 보시면 가장 큰 한계점은 뭐라고요? 대표성 뭐라고요? 대표성 확보가 상당히 한계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접근이 안 되거나 자발적인 참여에 한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면접 방식을 병행한다거나 간단한 질문, 이렇게 좀 문항 자체를 최적화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인터넷 조사 결과 해석 시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 첫 번째, 인터넷 표본, 조사 대상자의 표본이 어떻게 선정됐냐. 어떻게 확보됐느냐.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느냐. 이런 방법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응답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냐. 여러 번 응답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IP를 추적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메일. 작성하는 이메일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를 리턴 시켜갖고 다시 돌리고 하는 것까지는 체크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시다면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지법에서는 집단조사, 배포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우편조사 이 5가지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이따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법의 질문지법입니다. 의사소통법의 질문지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집단, 배포, 우편, 전화, 인터넷. 자, 첫 번째 집단조사는 뭔가요? 천천히 보실게요. 뒤에 답변이 다 적혀있어요. 집단조사는 뭔가요? 키워드는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키워드는. 천천히 보고 집단조사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집단조사는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조사원이 해서 즉각적으로 하는 거야. 해서 하는. 왜 뭐라고 이게? 집단조사. 배포전화는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전화조사는 뭐라고요? 전화, 띵, 끝. 우편조사는요. 발송, 회송. 키워드고요. 인터넷조사는요. 클릭. 이게 가장 키워드. 아시겠죠? 이게 가장 이게 우선적이고 하나씩 좀 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조사는요. 소수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거죠. 소수의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소수의 조사원이 투입돼서 질문지를 매개체로 즉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조사라고 한다. 자, 배포조사는요.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소수의 조사원이 투입하여 질문지를 매개체로 충분한 응답 시간을 배려하는 방법.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배포조사. 자, 전화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매개체로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된다고요? 전화조사. 자, 우편조사는요.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우편을 매개체로 발송 후 응답자로 하여금 회수를 받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편조사. 여기서 뭐 동봉된 뭐 회수용 봉투를 통해서 회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붙이시면 되겠죠. 인터넷 조사는요.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인터넷을 매개체로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터넷 조사. 자, 집단 조사의 우선 장점부터 볼까요?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자유롭게 해보시죠. 한 곳에 뭘 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쵸? 근데 문제점은요. 모으기 힘들다. 돈 줘야 된다. 그다음에 왜곡돼. 집단 상황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못 준다.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배포조사는요. 충분한 시간을 준다. 표그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문제점은요. 그 사람이 정말 응답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응답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네. 전화조사는요. 짧은 시간에만 가능하다. 뭐라고요? 짧은 시간에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전화조사에 뭐가 어떤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최근 정보 효과. 그쵸? 최근 정보 효과가 우려될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우편조사는요. 1차 정보 효과가 우려되죠. 어려우면 1번 찍기 때문에. 네, 1차 정보 효과. 자, 우편조사의 장점은 뭐 다각적 다가나 문제점은요. 뭐라고요? 익명성이 뭐라고요?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인터넷 조사는요. 가장 키워드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라고요?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건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다? 우선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두 번째 어떻게 추출했느냐. 세 번째는 다회 응답했을 때 어떻게 체크할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여러분들 질문지법. 요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요것만 보셔도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LS 그것만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면접법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면접법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ALS 조사하고 몇 개만 조금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RS 조사. 여러분 다 아시죠? ARS 조사 뭔지 아시죠? 녹음시켜놓고 계속 이제 전화를 매개체로 계속 조사하는 방법을 ARS 조사라고 합니다.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조사원에 따른 편차는 별로 없죠. 한 명이 녹화하는 거니까, 녹음하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점이 뭘까요? 응답률이 안 나온다니까요. 응답률이 안 나와. 그 다음에요. 대표성이 문제다. 뭐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시간대가 한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폰 조사라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 체크하는 걸 말해요. 인터넷처럼 스마트폰에서 직접 체크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웹조사처럼 다양한 게 가능하다. 하지만 얘는 정말로 본인의 스마트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서 상당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메일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전화조사 같은 경우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동의를 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콜인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인 조사라는 것은 방송 중에 청취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뭐라고요? 방송 중에 청취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콜인 조사라고 합니다. 콜인 조사. 다시 이거는 뭐 시장 조사로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콜인 조사는 뭐라고 된다고요? 방송 중에 청취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을
콜인 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였을까요? 뭐 TV 토론 하시다가 청취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콜인 조사라고 합니다. 콜인 조사. 자, 우리 우선은 콜인 조사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응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대표성이 언제든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정말 대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응답 시간 자체가 한정적이죠. 요거 딱 TV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진행자, 패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출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출구조사 역시 시장조사론에 포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출구조사가 뭔지만 좀 설명드릴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출구조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볼까요? 투표하고 나서 누구 선택했느냐? 이거 확인하는 과정 뭐라고 한다고요? 출구조사라고 한다. 출구조사. 다시 정의를 살펴보시면 투표자가 투표를 마치고 나온 뒤 어떤 후보자를 선택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출구조사라고 합니다. 출구조사. 자, 출구조사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응답자가 상당히 꺼린다는 거죠. 응답자가 상당히 꺼린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조사원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남자들이 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다가 그게 나을까요? 여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 특정 도구가 달라. 이렇게 하면 돼. 나 바쁜데 그러면은 저 이거 해야 되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럴까? 이게 뭐라고요? 후광효과. 이런 것도 후광효과겠죠? 조사원이 이쁜 여 있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위험한 세상이 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갑니다. 요즘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응답자들로 하여금, 즉, 조사원의 응대, 경험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표를 주고 체크하시고 바로 넣어주세요. 여기다 응답자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똑같은 환경으로 맞추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딱 가서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럼 가만히 있어.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50m, 옛날에는 100m였는데 50m에 50m 떨어져야 됩니다. 그 사이에 없어지실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근데 벌써 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 조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 다른 지역군데?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얘를 좀, 간격을 좀 줄여봐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구조사는, 요즘들은 어떻게 하냐? 몇 번째, 예를 들어서 5번째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혹은 10번째 나오시는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출구조사가,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역이라도, 이거 같은 지역이라도, 다리 하나, 즉, 건널목 하나 따라서 성향이 완전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를 추정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요 차이, 조금 길 건너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이게 성향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그 지역의 대표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조사 자체가 시간적으로 한정적이다. 보통은 3시까지만 조사하고 6시에 발표하잖아요. 3시나 5시까지 조사하고 6시에 발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출구조사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출구조사의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요? 개념부터 볼까요? 출구조사의 개념. 그렇죠.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대상으로 어떤 후보는 지지하는가를 확인하는 조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응답자가 꺼린다. 또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조사원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출구조사 지역에 따라서 대표성이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요까지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지법 전체적으로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율, 응답률에 대해서 높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우선 최신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우선은 최신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사표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조사지를
깔끔한 응답자 수준에 맞춰서 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중요성 강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례품 줘야 될까요? 안 줄까요? 답례품 주면 상당히 응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 비밀 보장, 그 다음에 지속적인 추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키워드만 다시 보겠습니다. 응답률을 높이려면 딱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 리스트 뭐라고요? 응답 리스트를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독려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독려시켜야 돼요. 자, 자발적으로 참여 독려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례품, 조사원 교육, 조사지 잘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추적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부여,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키워드 뭐라고요? 최신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응답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 그 독려를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우셨던 거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배우셨지만, 자, 설명적 조사의 4가지, 그 다음에 조사, 질문지법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실험 방법에 4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이게 뭐라고요? 최근 정보 효과. 최근 정보 효과 하나가 날라가. 뭐라고요? 첫 번째, 진실험 설계 뭐라고요? 진짜 실험 설계. 그 진짜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준실험 설계. 그다음 원시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자, 진짜 실험 설계는 3가지를 다 충족하는데, 그 다음에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있었나요? 통제 집단, 사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솔로몬 4집단. 얘는 무작위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거, 2개 집단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준실험 설계는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뭐라고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다중시계열, 단순시계열, 다중시계열, 회귀불용속, 이런 방법이 있고요. 원시 실험 설계는요, 정태적 집단 설계, 그러니까 하나 집단 뭐라고요? 단위 집단 사후, 단위 집단 사전 사후.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다음 정태적 집단 설계 뭐라고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사전 측정을 하지 않고요. 뭐가 된다고요?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는다. 요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후 실험 설계가 있었습니다. 자, 질문지법을 보실 건데요. 질문지법, 여러 가지 실험법, 의사소통법, 관찰법, 투사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험법은 뭐라고요? 아까 전에 4가지 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의사소통법에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다. 뭐라고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는데, 자, 질문지법에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왜곡 현상이 첫 번째, 어려우면, 만약 가장 처음에 듣는 거 오래 남는 거, 최근 정보 효과, 1차 정보 효과는 1번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요, 선자 편수 효과는 많이 있는 거 찡글 나오는 거, 불쌍하니까. 그 다음에 테일랜드 효과는 뭐예요? 가장 많이 질문지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시겠죠? 겸양 효과, 나름 낮춘다. 무관심 효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질문지법에서 5가지. 뭐라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집단, 배포, 전화, 우편, 인터넷.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ARS, 출구조사, 콜인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집단조사 어떻게 된다고요? 집단조사. 집단조사는 집단이요. 배포는요, 배포하는 거요. 우편조사는요, 우편조사요. 전화조사는 전화를 통해요. 인터넷은 인터넷 매개체. 여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자, 집단조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집단조사. 그 한 곳에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소수의 조사원이 투입하여 질문지, 조사표를 매개체로 즉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조사. 배포조사는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한다. 자, 전화조사는요, 그렇죠.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매개체로 대화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인터넷 조사, 우편조사는요,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우편을 매개체로 응답자로 하여금 반송용 본토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 그렇겠죠? 인터넷 조사는요,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인터넷을 매개체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RS는 녹음기,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직접 체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아까 전에 코린조사. 코린조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송 중에 청취자 의견. 뭐라고요? 방송 중에 청취자 의견. 자, 코린조사의 장점은 뭐가 있다고요? 자, 자발적인 참여. 두 번째, 시간적 한정. 문제점은 시간적 한정, 대표서.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구조사. 출구조사는 뭘까요? 출구조사. 투표를 하고 난 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하여금 누가 했느냐. 네, 문제점은 뭐라고요? 응답하지 않으려고 한다. 조사원에 대한 편차. 출구조사 지역에 따른 편차. 그 다음에 환경, 시간. 일단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질문지법 1차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접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 합격의 기운을 또 불어다 드려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면 합격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합격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합격!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합격!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